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7월 첫 거래일 서머랠리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자신감의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테슬라 2분기 판매량 급증 소식에 2차 전지주에 강한 훈풍이 불어왔죠. 네, 에코프로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급등한 가운데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등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서머랠리 기대감이 되살아난 7월 첫 거래일,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테슬라 훈풍에 2차 전지주가 모처럼 동반 상승을 하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에코프로가 20% 정도 급등을 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 가격 인하 전략 적중입니다.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편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인센티브와 가격 인하 정책으로 예상보다 10% 증가를 했는데요. 테슬라 훈풍의 2차 전지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죠. 네, 먼저 에코프로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LNF, TCC 스틸 등이 상승을 했고요. LG엔솔, 삼성 SDI 등 셀업체도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네카오 3년 전으로 주가 회귀입니다. 차세대 국민주로 불렸던 네카오의 답답한 행보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도 경기 반등 기대감도 네카오는 비껴가는 모습이죠. 지난 6월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간 반면 개인은 매수에 나서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은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죠. 네, 네이버는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는 2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네카오. 하반기에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국민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NF와 TCC 스틸,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 가격 인하 전략 적중이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2차 전지주의 훈풍으로 닫고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마진 우려가 지금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판매량과 실적 추이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예, 일단 테슬라가 이번에 판매량을 보니까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충전 인프라 자체가 테슬라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충전 인프라 부분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량, 판매 가격을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인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11% 정도 가격을 가격을 인하시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IRA 부분의 보조금을 전체를 이제 받게 되었고,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보다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비싼 게 일반적인데, 보조금 받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내연기관 자동차하고도 일단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매량 호조 자체는 향후에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한 것 같고, 저는 일단은 테슬라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테슬라 훈풍에 이제 2차 전지주가 다시 시동을 강하게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 LNF 그리고 TCC 스틸입니다. 자,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같지만 또 엇갈린 사인이 나왔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스탑, TCC 스탈은 두 분 다 이제 고를 주셨는데 LNF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주 고객사로 두면서 테슬라 관련주로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LNF인데 두 분 다 지금 LNF는 좀 스탑을 하자라고 좀 주셨는데 이기태 기사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LNF 왜 여기에서 좀 스탑 사인을 주셨을까요? 예, 뭐 3분기 돼봐야 알겠지만 오늘 3분기 첫 거래일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사실 니켈 가격, 리튬 가격이죠. 니켈이 아니라 리튬 가격이 이제 4월 달서부터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작년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제가 이 원자재 가격을 왜 얘기하냐면 사실은 제품 판가와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걸 이제 판가에 전이한 그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가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사실 스탑 사인을 또 드렸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 경기 지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과 달리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강달러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는 뭐 미국과 달리 금리 인상을 순조롭게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계절이 한 7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또 되고요. 올해는 또 특이하게 5월 달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세링 메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6월 달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썸머랠리가 좀 앞당겨진 느낌이 있을 정도로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네. 7월 달은 그 순환 주기에서 주도주의 바뀜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쉬어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전방이나 후방을 다 봐도 LNF한테는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돼서 스탑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지금 마진을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 그리고 뭐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도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만큼 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을 조금 이제 지금 나타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강준혁 파트너께도 좀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LNF 하면은 최대 고객사인 LG엔솔과 또 테슬라의 영향으로 2분기에는 좀 실적 기대주로 좀 꼽히고 있었고 사실 그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또 이제 주주분들의 기대만큼은 좀 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여기에서 좀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그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할 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오늘 LNF를 일단 스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이사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로 진행이 되면서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긴 한데 여기서 일단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경기 부양책이 나서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 2차 전지가 대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는 좀 스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지면 LNF의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은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오늘 떠야죠. 네. 오늘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데 근데 강하게 받지 못했다. 일단 LNF의 경우에는 한 2.67%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다르게 보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추세 패턴 가이도 뚫고 강하게 이제 움직임을 주는 그러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LNF처럼 기존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정도 해주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일단 있는데 네. LNF뿐만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금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윤성 F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추세를 좀 넘어서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반면에 LNF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보다는 지금 형태 자체를 차트의 모양을 잡고 있는 그쪽으로 그냥 거를 한번 외쳐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으로 보는 시선은 이제 두 분이 조금 갈렸지만 오히려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 테슬라의 탄력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강한 종목으로 좀 옮겨가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LNF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최근에 그 LS와 협력을 하고 또 미국의 그 미쓰비시 화학과 합작을 하면서 뭐 전구체와 또 천연 흑연 음극재로 좀 보폭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신규 사업의 행보 그리고 앞으로의 좀 실질적인 성과는 언제쯤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예, 뭐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사실 기존 공장 1, 2공장에 이어서 3공장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양극재 캐파를 확보하고 있고요. 뭐 이제 앞으로 새만금 쪽에 음극재 사업하고 수율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구체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뭐 양호한 사업 전개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느렸습니다만 판매 단가는 낮춘 것들을 다들 할인 정책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판매 판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뉴스를 찾아보시면 새로운 스타트업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도산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또 우려스러운 게 BYD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치킨 게임에 돌입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판가 인하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부품 업체들이라든가 협력 업체들한테 단가 인상을 계속 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그러기 힘든 구조로 왔다라는 판단이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NF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 제시했던 배경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을 그러면 좀 전략을 듣고 가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이제 오늘 20%가 떴는데 LNF가 이제 2%대에서 멈추니까 주주분들이 뭐 정말 아쉬우셨겠죠. 지금 뭐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이제 수익 구간이시겠지만 또 고점에 더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신 구간일 텐데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짜가는 게 현명할까요? 강준정 파트너님. 예, 이거 차트 보시면서 그냥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차트 보시면은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헤드앤숄더가 뜰지 말지가 지금 기로에 좀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최근에 이제 지지가 무조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 23만 한 5천 원 정도 일단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6만 원 선 일단 기억을 하시고 26만 원 넘어서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은데 만약에 26만 원 선 돌파 못하는 모습 보이면 일단은 빠지셨다가 다른 쪽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TCC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아래로 방향을 틀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던 주가가 다시 한번 7월 첫 거래일부터 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6%대로 거래를 마쳤는데 TCC 스틸은 이제 두 분 모두 지금 고사인을 주셨거든요. 이기태 기사께서 TCC 스틸 좋게 보시는 이유 어떤 거 있을까요? 예, 뭐 2차 전지 관련주라 그래서 다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종목들은 현저한 저평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몇 년째 계속해서 커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TCC 스틸 하면 여전히 저평가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10,000원대에서 네. 확 올라왔어요. 제가 그 전후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4680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출력은 5배, 거기다가 주행 거리는 약 한 16%가량 늘리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이 다 각각 채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파워치나 각형 다들 좋은 그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만 테슬라에서 본격적으로 채용을 했고 그 외 쪽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니켈 도금 강판 사업의 두각을 받고 있는 TCC 스틸은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10,000원대를 오랫동안 조금 지키다가 이렇게 뛰어 올랐지만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강준혁 파트너께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차세대 배터리 규격을 이제 4680 원통형으로 확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또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TCC 스틸은 원통형 배터리 캔 포장에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의 국내 유일한 이제 공급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 확장의 수혜주로 항상 이제 대장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현재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인데 테슬라가 이제 좀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TCC 스틸은 어느 정도나 좀 이익을 키워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사실 이제 원통형 배터리 부분 자체는 시장 안에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관련 부분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TCC 스틸이다라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네. 여기에서 테슬라 부분은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공장이기 때문에 그냥 물량 많이 달라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물량을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신규로 설비 투자를 계속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시가공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는 계속해서 캐파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캐파가 증가한다는 얘기 자체는 매출이 증가한다.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장 가동률 부분도 일단 괜찮았습니다만은 신규 설비 자체가 들어가면 당연히 회사의 실적은 점프업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니켈 도금 강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7만 톤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었다면 이번에 한 20만 톤 정도로 오. 규모가 굉장히 좀 한 3배 가까이 3배 지금 정도. 네.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TCC 스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장에서는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캐파가 3배 정도 늘면은 여기서 이제 또 다시금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7만 톤에서 20만 톤까지 3배 정도 이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의 상향도 기대할 수 있다. 이 TCC 스틸이 상반기 코스피에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영풍제제 이어서 지금 상승률 3위를 차지를 한 종목이거든요. 아직도 뭐 저평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27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 10,000원대에서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뭐 하락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즐거운 여유 있는 구간이실 거고 기존 보유자들은 그럼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계속해서 좀 홀딩해야 될까요, 이사님? 예,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을 이제 2차 전지 이외의 종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저평가다 고평가다 논란이 많은 종목이겠습니다만 만약에 2차 전지 소재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러한 종목들이 543배 정도 받는 종목들이 500배 이상 받는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내년도 실적을 가늠했을 때 보통 35배 정도 거에서 PER 밸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TCC 스틸이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10배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올해 8천억 원에서 900억 영업이익을 볼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 9천억 정도 수준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 4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카오로 넘어가 볼까요? 네카오가 이제는 차세대 국민주가 아니라 이제는 배반주다라고 좀 불리면서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 AI 열풍도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타깝게도 네카오를 좀 비켜가고 있습니다. 자, 네카오의 주가 하락세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기태 기사님은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세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그 코로나 시즌 때 우리가 이제 외출을 못하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때는 광고할 광고거리가 없었는데 기업들은 너도나도 온라인에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클릭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판매 수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광고를 말씀드리냐면 주된 수익원이 광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이제 엔데믹이 오고 난 다음에 사실 광고 루트가 다양해졌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 둔화 작년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했던 건 경기 둔화 우려 이슈인데 기업들은 가장 먼저 홍보 비용, 마케팅 비용, 그러한 비용들을 축소하고 광고 비용을 축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둔화 우려가 현실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들이 각각이 다 상장을 하면서 사업회사에서 지주회사로 변화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도 작용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광고에 이제 좀 변화하는 그런 수익 구조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는 또 상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국민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네카오. 오늘 이제 네이버와 네카오를 이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고 사인을 주셨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엇갈렸습니다. 이기태 기사께는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네이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좀 심리적으로 좀 지지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 20만 원이 무너지면서 18만 원대까지 내려갔고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18만 9,300원으로 19만 원까지는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 충분한 우려를 반영한 그런 주가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생성형 AI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죠. 왜냐하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경쟁력이 있겠어 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내놓겠다라고 했던 생성형 AI 한글 서비스가 결국에는 하반기로 넘어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달서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갸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차세대 AI 검색 Q를 이제 국내 검색 시장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게 성공할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갈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Q라는 AI 차세대 검색 서비스가 어떻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일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이제 고 신호를 주셨는데 네이버가 외국인의 매도가 아직도 좀 거셉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재료라고 하면은 주가의 또 불확실성인데 지금 어떤 불확실성 재료들이 좀 이렇게 빠져 있는데도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걸까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같은 부분에서의 악재 부분을 좀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코로나 때는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광고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로 가면 광고 매출이 줄지 않겠냐라는 우려. 제가 왜 이걸 우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가 이제 올해 작년에 일단 나왔던 실적을 보면 6,700억 정도 일단은 당기 순이익으로 올렸고 원래 지금 예상을 하는 게 9천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광고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수익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 시장의 이제 기본적인 컨센서스임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일단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외면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가장 주된 부분은 일단 시장이 가치주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일단 먼저 성장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지금 AI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의 성장보다는 시장은 차라리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의 성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조금 도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로 보자면은 아마존 주가가 낮지 않거든요. 많이 이제 상승을 했었고 구글 주가가 최근에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만은 올해 내내 좀 달리다가 이제 좀 쉬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커머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 관심보다는 완전히 그냥 2차 전지로만 몰려 있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악재 부분을 이쪽 관련된 회사들의 악재 부분은 악재라서 악재인 게 아니라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왜 밀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이유를 이제 TV라든지 매체에서는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자꾸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악재가 아닌가. 악재를 부르는. 그런 식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둘 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뭐 매도가 부르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네이버 주가가 지난 10월에 만약에 15만 원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뭐 수익권인데 그 외에는 사실 수익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좀 어려우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강준혁 파트너님? 예, 일단 전략은 그냥 간단하게 차트 보시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조금 이제 패턴으로 갇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굉장히 지루하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사람의 진을 좀 빼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렇게 지금 모양을 놓고 보니까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박스권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부분에도 박스권 하단에서 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바로 뻗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패턴선 상단이 한 21만 원 선 언저리가 됩니다. 그래서 21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카카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5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제 5만 1,000원에 이제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또 스탑을 주시기도 했어요. 이기택 이사께서는 스탑을 주셨는데 이기택 이사님, 카카오는 많이 떨어지고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좀 희망이 안 보이나요? 예, 뭐 제가 스탑을 드린 이유는 사실 같은 성장주 안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 페이를 사야 되고 네이버 게임을 아니면 네이버 웹툰을 뭐 네이버 관련된 무엇을 투자하더라도 네이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뭐 각각의 자회사들을 상장함으로 해서 지수자 할인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번 또 다른 자회사들을 상장시키고 IPO를 하게 됩니다라고 하면 카카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늘어나더라도 할인율은 더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카카오의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2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8.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에 가이던스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역성장을 할 것으로 계속 전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 이후에 각각의 옥석 가리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갈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좀 안타까운 속보가 좀 떴는데 카카오페이의 본사를 지금 압수수색한다는 속보가 지금 20여 분 전쯤에 지금 떴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이제 말을 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오면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카카오를 이제 고 사인을 주셨었는데 카카오도 많이 빠진 게 지금 좀 주된 매력일까요? 카카오는 사실은 실적으로 보는 종목은 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2019년도에 카카오가 일단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던 그때에 이제 주가가 15,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35,000원까지 거의 이제 2배 이상 상승을 했을 때도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시금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지금 오늘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카카오페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카카오 쪽에서도 저는 그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카카오가 없으면 모든 사업이 다 스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를 그냥 이대로 모멘텀이 없는 상태로 그냥 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일단은 두고 있고요. 당연히 카카오가 살아야지 다른 쪽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향후에 뭐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검색 포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SNS라든지 아니면 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카카오가 가지는 위상 자체는 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 빠지다가 오늘 일단 반등을 하는 이 부분 자체가 단기적인 어떤 강세에 초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카카오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뭐 장악도라던가 뭐 매력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의심할 여지가 없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이기택 이사께 지금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카카오 좀 목표 주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보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뭐 종목명 가리고 차트로 봐야겠죠. 뭐 사실 낙폭 과대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차트를 보고 낙폭과대다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 한 56,000원 정도 선까지는 데드캣 바운스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로 먼저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LNF와 TCC 스틸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네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매도의 기술 종목은 현재의 주가와 현재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변화한다고 하면 전략도 함께 변동이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을까요? 먼저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 강세로 출발하면서 9,850원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KCC 글라스도 3% 강세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JM 홀딩스 보시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JM의 지주사죠.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강하게 지금 상승이 오고 있습니다. 3% 상승하면서 4,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 8% 강세로 가장 강하게 코스닥에서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57,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KCC 건설 역시 오늘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KCC 글라스와 함께 시간에서 7%대 강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산텔레콤 보시면 오늘 UAM 상용화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기산텔레콤은 1% 강세 그리고 베셀은 1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기산텔레콤이 5% 그리고 베셀이 4% 강세 보이면서 시간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업체 한창이 오늘 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그대로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7% 하락한 6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본사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카오페이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8,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강세 보였던 신성 ENG 역시 0.8%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파인 DNC가 2%대 약세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솔고 바이오 역시 2%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RBK 그룹 보시면 광통신 전문 업체로 오늘 1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TS 트릴리온 보시면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17% 급등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에서 1.6% 하락하면서 1,99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먼저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기사의 종목인데요. 6월 5일 제시한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목표가 25,000원 돌파하면서 수익률 47.9%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 목표가를 지금 3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사님?
예,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이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러한 시각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져서 공장 세 개를 하나로 줄였고 인력 구조조정도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판가가 인상됐고 미국에서는 사실 K뷰티 열풍이 일어나면서 수출 활로를 제대로 뚫었던 1분기 실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시각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향하는 실적을 내볼 것으로 보여져서 작년 2분기 때 실적이 거기 한 30억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올해 2분기 때는 한 94억, 한 3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의 퍼포먼스는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 달여 만에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또 20%를 상향 조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와 같이 라이징 스탁이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의 오늘의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덴티움 가지고 오셨고요. 이기태 기사 효성중공업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TLB 가지고 오셨는데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덴티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예상외 수출 데이터 호조랑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걸로 라이징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수출 데이터와 분기 영업이익의 상향 조정 전망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적이 좀 상향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제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매달 1일, 11일, 20일은 항상 수출 데이터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7월 1일이었죠. 토요일 날 이제 임플란트, 이제 품목에 대한 그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잘 나왔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난달 6월 11일 날 처음 나온 1차 데이터 때는 임플란트 품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21일 날 데이터 때 네. 반등을 하더니 7월 1일 날 이제 6월 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유의미하게. 네, 유의미하게. 안 좋았다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막판에 이제 물량이 다 나갔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4월, 5월, 6월 모두 수출 데이터가 MOM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4월부터 이제 중국에서 VBP 정책 때문에 이제 한국의 임플란트 쪽은 다 좀 힘들 거다. 좀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우려와 달리 정작 이제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막상 열어보니까 실적이 상향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그 증권사에서도 아직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좀 올리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수출 데이터 보고 확인하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올리지 않을까?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와중에 이제 또 오스템 임플란트 화려하게 은퇴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의 자리는 아마 반사 효과까지 또 받을 덴티움이 수 좀 있는.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덴티움을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럼 차트와 함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전략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덴티움 차트를 보시면 덴티움 차트를 보시면 그냥 이거 월봉 차트를 보시든 일봉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냥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위에서 슈팅 나올 때 사기보다는 노이즈로 오히려 빠질 때 여기서 이제 사는 전략이 더 좋은데 지금 또 공교롭게도 이제 고점 대비 좀 많이 그 노이즈 때문에 많이 밀리기도 했어서 지금 이제 중장기 이평선에 좀 이제 이걸 해치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실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유의미한 반등 데이터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매수 대응을 하셔서 지금 이제 뭐 매수가는 한 14만 5천 원 이하부터 잡으시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이제 120일 장기 이평선까지 다 훼손하는 그 가격대까지 하시고 이제 목표 주가 한 20만 원 잡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를 좀 기다리면서 한번 좀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종목을 보겠는데요. 효성중공업 가지고 오셨거든요. 어떤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바이든발 이제 프렌드 쉐어링 투자 수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발 수혜, 지금 뭐 변압기, 신규 수주 뭐 이런 것들 좀 짚어주셨는데 이미 주가가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성장 스토리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볼까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의 생산이 바뀌었습니다. 뭐 우리 인류에서 이제 의미 있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리오프닝 이후에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전기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과거의 형태로 송전 배전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아파트별로 충전기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송전 배전반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정도의 전기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형태를 고수하다가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시면 이제 교체 수요가 3대 중에 한 대는 교체해야 될 정도로 5년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송전 배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기의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신재생 같은 경우는 태양 일조량에 따라서 전기의 변동성이 크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 세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데 그러한 것들을 ESS에 저장을 해서 다시 또 송전 배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까지 겹친다라고 하면 이제 전 고점을 뛰어넘은 그 주가에서 위에 또 상단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제 효성중공업의 수혜가 점쳐진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신고가인 주가 어디까지 좀 올라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예, 뭐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AS 차원에서 신고가 난 그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상단 11만 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11만 원대에서부터 14만 원대까지 2분기 실적 발표와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까지 위에 상단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분기 정도로 봤을 때는 14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손절가는 10만 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전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물을 또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좀 이렇게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제 당정의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또 매매에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의 TLB도 보겠습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TLB의 경우에는 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시장에서 DDR5 부분의 전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지금 TLB가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 회사의 이제 DDR5 관련된 비중 자체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반기에 일단은 라이징 스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DDR5의 성장 모멘텀을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10% 정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수요 확대와 이익 성장 추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이제 DDR5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반도체 안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SP 같은 경우에도 이미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DDR5 관련해서는 시장 안에서 간다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인텔의 사페이어 레피즈라든지 아니면 AMD의 베르기모 같은 일단은 제품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단 DDR5의 전환 자체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아직 이전의 고점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까지 상승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한 36,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징 스탁은 한중현 파트너의 덴티움, 이기택 이사의 효성중공업,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의 TLB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들 참고하셔서 차기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휴마시스인데요. 3월 고점 이후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점을 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1%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거래량 동반하며 반응 오고 있습니다. 1.3% 상승하고 있네요. 4위 종목은 파이버 프로입니다. 지난 6월 29일 중국 리오프닝으로 광 패키징 수요의 증가 전망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43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3위 만나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협상 파트너사가 실시한 특허
특허 실사가 무사히 종료됐다고 장 마감 후에 밝히면서 시간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9% 넘게 9.8%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로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비코 전자인데요. 반도체 부품 장비 전문 업체로 DDR5의 본격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오늘 11%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기산텔레콤입니다. 오늘 UAM 상용화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1% 강세로 정기장에서는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600억 넘는 거래대금 실리면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3위 삼천당 제약부터 보겠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체인데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 특허 실사가 무사히 통과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정규장에서의 하락세를 딛고 지금 시간에서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야 할지 향후 주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나왔는데 일반 공시가 아니라 정정 공시입니다. 정정 공시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공시가 다 이제 정정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그 실사가 이제 무사히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본 계약 시점을 원래는 7월 3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죠. 이거를 이제 10월 3일로 좀 3개월 미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지금 체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오늘 공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좀 우려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 거의 다가오는데 계약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근데 그 부분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냥 아예 10월까지 미루겠습니다. 차라리 이거는 악재 해소의 관점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PFS 이제 특허 실사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통과됐다고 한 점이 부각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될 이슈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었죠. 아일리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의 리제네론 그 고용량 승인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 아일리아 시밀러를 하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왜냐하면 고용량 승인되면 아일리아 시밀러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그게 거부가 되니까 아일리아 시밀러 하는 애들이 그럼 다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이제 투심이 이미 퍼지긴 했거든요. 그 와중에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온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환호를 할 만해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회사가 지금 계속 이제 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공시를 통해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좀 정정 공시란 점을 체크해 주셨으니까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파이버 프로도 보겠습니다. 현재 베셀이라든지 파이버 프로라든지 드론, UAM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승 중인데요. 파이버 프로도 시간에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파이버 프로, 베셀, 기산텔레콤 얘네는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이제 UAM 테마 내지는 드론 테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해서 UAM이나 드론 테마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파이버 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한가의 장대 양봉 이후에 금요일 날 조정을 받고 오늘까지 금요일 오늘까지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소위 말하는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 감소 후 이제 그 캔들 크기의 자가 축소, 이건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거든요. 이 눌림목에 대해서 오늘 소화를 하고 내일 충분히 이제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슈가 있어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시간에서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을 노려볼 만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웅진싱크빅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장 마감 후 호재성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웅진싱크빅 방송 보시는 분들께 좀 축하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채널을 통해서 좀 수없이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이제 IR 자리에서 ARPDR가 이제 글로벌 IP랑 접목해서
이제 이거를 그 IP를 이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전 세계로 수출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4월에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곳이랑 이제 계약을 체결한지는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그게 공시가 나왔어요. 월트 디즈니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제 그 회사가 IR을 통해서 좀 청사진을 제시한 부분이 실제로 공시를 통해서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도 화답하는 부분이라 이제부터는 만약 이제부터는 그 웅진 싱크빅이 진짜 그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부터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와의 IP 사용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웅진 싱크빅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까지 짜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중형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7월의 첫 거래일부터 아시아 증시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3% 올라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선전지수 역시 0.5% 상승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마감을 앞두고 가장 강합니다. 2.4% 상승으로 거래 이어갑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3일 뒤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중 이후에 두 국가 간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조성된 상황인데요. 이번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관계가 한층 더 나아질 거란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중국의 6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이 중 비아디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약 25만 대, 그러니까 점유율 39%에 달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와 2차 전지 등 자동차 산업 샀을 전반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도 중국의 정책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0.24% 상승 출발입니다. 잠시 뒤 독일에서는 6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내일은 독일의 신차 등록 지표가 발표됩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전거래일에 1.19%나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0.24%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 프랑스의 제조업 PMI가 발표되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